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의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상품 제조, 트레이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 종합자사관리 잔고, 자산유동화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 손익 등 전서 부문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163개 영업점과 7개의 IWC, 해외 주요 11개 법인과 사무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위탁매매 부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올매수네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증권 관련주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증권 관련주가 올라간다, 뭐 증권 관련주만 올라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증권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좀 살짝 눌렸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미국의 뭐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년에는 3회에 걸쳐서 한 번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증권 관련주들의 그 실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호실적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미래에셋대우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서 사실 뭐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 이런 영업이익이 상승했던 부분들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뭐 예금 금리와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대출 기간 뭐 이제 금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영업이익, 그다음에 네. 수익성 이런 것들이 참 증가하는 게 이제 은행주들의 특징이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리가 인상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 경기가 회복하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금이나 뭐 원자재 같은 안전 자산에서 그렇죠. 좀 위험 자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증권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뭐 이제 증권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증권업이 한 번 더 좀 상승했을 수 있는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미래에셋대우 좀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시면은 미래에셋대우는 뭐 그냥 일반 증권회사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펀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출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보험도 하고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이 그냥 뭐 증권과 관련돼 있는 그게 조금 더 강합니다. 네. 사실 이 증권 비즈니스를 이제 모델로 하는 이제 세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뭐 이제 인수업, 그다음에 브로커리지, 그다음에 자기 매매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인수업이나 뭐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하면서 중개업 역할을 하면서 네.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 네. 자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그 증권사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투자자들이 늘어나고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은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적인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상승장으로 진입했을 때 증권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상승장으로 그렇군요. 진입한다. 그러면 증권주는 꼭 우리가 포트에 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예요. 네. 그런데 사실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가요. 그래요. 그 이유가 그렇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네.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은 국내 시장에 있던 외국인들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 돈보다는 미국 달러로 좀 흘러가는 흐름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다시 그 외국인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다시 외국인들의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사이클이에요. 뭐지 경제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네. 그런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도 한 90% 이상은 인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나라 그 금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조정을 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좀 자금이 흘러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네. 내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트를 좀 볼게요. 사실 이 증권업을 좀 제가 지금 좀 이렇게 관심 깊게 보는 이유는 네. 사실 예전 그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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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때. 그때 이제 상당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뭐 그래요? 부동산이라든지, 네,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상당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그 증권 업종 네. 차트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약 한 600% 정도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주식 장려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 장려도 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래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거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런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뭐 장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사실 주식시장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방중을 하면서 사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시진핑 자기 나라나 좀 잘하지. 주석이 그래요? 네, 중국이나 좀 잘하지. 왜 한국까지 좀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말이 좀 오갈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노란색 박스를 쳐놓은 게 네. 2017년도 이제 딱 증권 업종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쫙 올라오다가 중반에 살짝 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FOMC 회의 때 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회의를 안 해도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좀 예상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또 인상을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3회에 걸쳐서 또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업종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미래 에셋 대우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 네. 지금 노란색 박스 첫 번째, 두 번째가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박스권의 그 제일 윗구간 저항 라인대를 좀 네. 터치를 하다가 눌렸던 부분들 그런데 계속 터치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이제 증권업에 대한 뭐 이제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새롭게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요. 거래량 자체도 사실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증권업에서만 약 한 60% 정도 증가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네. 2017년도로 지나고 이제 2018년도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에셋 대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피하시고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한 2개월, 3개월 정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괜찮은 흐름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두식골 전문가님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증권업도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향후 금리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증권주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증시가 이런 상승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증권주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금리 부분도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렇죠. 네. 일단 미래에셋 대우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랑 대우증권이랑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대형 증권사를 미래에셋 증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참 증권사가 소형 증권사가 출발을 해서 좀 획기적인 부분들로 펀드로 되게 성장을 했던 증권사예요. 네. 그때 당시에 뭐 펀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걸로 성장을 했던 증권사가 지금은 이제 대우증권까지 흡수 합병을 한 모습, 이런 모습들 자체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고액자산가들이 미래에셋대우에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뭐 작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합병 이후부터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특히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요. 고액자산가들이 조금 많았던 증권사예요. 그만큼 대형 증권사였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증권사다 보니까 고액 예탁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까지 인수합병하면서 뭐 같이 이제 늘어나 버린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탁자산 추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이후에 또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미래에셋대우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증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종목 자체는 뭐 망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이 부분 자체가 뭐냐? 증권사의 이름을 하는 그러한 자금들이에요. 그러한 자금들 자체도 2016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믿을 수 있는 증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차트상을 보시면 이쪽 올라가는데 시간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기술적인 자리로도 11,500원대에 저항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저 저항대 가면 밀리고 하는 상황들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시간은 참 오래 끌고 가는 모습들. 그렇다면 획기적인 이슈가 하나 더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네. 절대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래요. 중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매매하실 분들은 이 종목 자체 매수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연선 전문가는 증권사에서 업계 1위인 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천천히 상승 흐름을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